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서요 한숨 소리가 들릴 시간이네요. 연휴 끝나니 옷이 안 맞네. 연휴 끝나니 지갑이 비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구나. 내일도 쉬는 회사 많다던데. 서로 토닥토닥 해줍시다. 운전하느라, 명절 음식하느라 고생했단 말도 아끼지 마시고요. 오늘까지 만난 외식하자고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도 빼고 돈도 벌면 되니까요. 10월 9일 한글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요번 추석 연휴 때 아마 가족들과 친지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이 노래 떼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랑 남겨둬야지.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그대는 나의 사랑을 알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시청자분들께서 오랜만에 들썩들썩하면서 흥겹게 맞아 다 조용필 씨의 히트곡이지 명곡이지 하실 텐데 거기까지는 맞아 하실 거예요. 근데 안지중 기자님 이 노래랑 추석 연휴에 들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일 오랜만에 출근해서 대화 나눌 텐데 어떻게 보냈어 했을 때 나 안방 1열에서 조용필 만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왜? 이번 추석 당일에 바로 조용필 씨의 콘서트 실황 중계가 그대로 전파를 탔기 때문이죠. 어머나. 무려 2시간 반 동안 홀로 28곡을 불렀는데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음정 하나,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무대를 소화하는 모습에 정말 매료됐다는 평이 쏟아졌습니다. 와. 게다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단에 이제 가사까지 나올 수 있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떼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자, 이날 무대는요. 1993년부터 함께해온 위대한 탄생 밴드가 함께했고 28곡을 부르는 내내 게스트 한 명 없었습니다. 어허. 제가 후일담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75세라는 나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힘드니까 좀 앉아서 노래 부르는 그런 어쿠스틱 무대를 꾸미자라는 제작진의 제안이 있었는데 조용필 씨가 가수는 그러면 안 된다. 어머나. 가수는 서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면서 고사하고 모든 무대를 홀로 소화했다고 합니다. 와. 자, 이렇듯 조용필 씨의 혼신의 힘을 다한 무대. 시청률이 무려 15.7%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와 대박. 그야말로 남녀노소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두 모여서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리꾼들이 다양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80대 부모님, 50대 누나부부, 40대인 나, 20대 조카까지 모두 감탄하면서 봤다. 어머나. 보수적인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랑 모네 흥을 주체하지 못하더라. 이 노래는 누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친구들까지 떠올리시더라 하면서 모두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아니 대박 사건. 진짜 저거 하는 줄 몰랐는데 진짜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추석 당일날 저게 방송됐으면 혹시 전 부치다가 명절 준비 전 부치다가 나 몰라 나 빨리 콘서트 보러 갈까
그럼 그때 다 간 거예요 지금 저기 현장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미리 이제 티켓팅을 했었는데 이것은 무료였어요. 무료로 초청된 분들이었고 무료이지만 티켓팅이 필요는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기 인원이 약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대기가 많았었고 3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18,000명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현장에 그렇게 많이 저 모였었고요. 18,000명이 못 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K-팝의 상징하면 응원봉이잖아요. 아. 응원봉을 또 무료로 나눠줬었다고 합니다. 오. 사실 이 K-팝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응원봉 같은 경우에는 조용필 씨가 직접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대 곳곳에 그 연출까지도 직접 조용필 씨가 구현을 했는데 아하. 제작진들과 거의 모든 내용을 함께 상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 했다는 후일담이 또 전해지고요. 이날 떼창하는 관객석에서는 정말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살펴봤어요. 네. 사실 조용필 씨 하면 대선배이자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배우 고소영 씨가 와. 모나리자를 함께 부르면서 떼창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응원봉을 함께 흔들고 있는 이승기 씨도 눈에 띄었다라는 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아마 생방송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난달 고척돔에서 녹화된 거에서 망정이지 생방송이었으면 아마 전국이 마비 지금 가자 공연 보러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세대를 아우른다는 말이 딱 맞네요. 조용필 씨 노래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용필 씨 공연을 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노래가 가진, 음악이 가진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조용필 씨하고도 조금 그 추억이 있기는 한데요. 아 진짜예요? 예, 과거 그 M본부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그 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여의도에 분홍색 그 타일이 외장으로 되어 있는 그 M본부 건물이 있었을 당시였는데 그 당시 이제 오빠 부대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 토토즐. 네, 그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오빠 부대가 그 건물 밖에 와가지고 전부 진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 차량 번호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나가면은 그걸 감싸가지고 차가 진행이 안 될 정도고 혹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루는 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제 차가 조그만 차였는데 뒷좌석에 옷을 외투를 뒤집어 쓰고 그 이제 밑에 보이지 않도록 해서 제가 잘 무사히 모시고 어머나.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인이신데요, 은인. 그렇죠. 어머. 충실한 기사 노릇을 했던 기억이 와. 있습니다. 와. 이제 조용필 씨가 57년간이나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네. 바로 연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런 특별한 무대를 준비할 때는 소위 그 시쳇말로 빡시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하.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번 무대에 서면서 조용필 씨의 각오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음성이라는 게 노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늙기 때문에 야. 그 어느 때보다 힘주어 연습을 하셨다고 하고요. 저 레전드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이 없으면 저런 무대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허. 어떻게 혼자서 저 많은 레파토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사실 75세 네. 지금이 아니면 내가 또 언제 이 객석에 계신 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목소리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겠느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일생 동안 아는 건 노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야. 합니다. 정말로 그 바람처럼 진짜로 마지막까지도 하지만 우리 곁에 오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노래로 큰 감동과 사랑 전해주시길 또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가수와 입을 까마 어머 세상에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걸까요? 누구 얘기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수와 입을 가장 많이 맞췄다. 이해할 만해. 영화를 워낙 많이 출연했으니까 그 당시 얘기가 다 여배우들하고는 궁금해요, 저희는. 한 번씩은 다 입 맞췄지. 실제 입인지 7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 지금까지 예.
국내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 여자 가수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맞춰보자.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맞춰. 입 맞춰. 누구 입을 많이 맞췄어? 궁금하다. 저는 알아요. 네, 다 아세요. 저기 김희애 씨, 혜은이. 그다음에 혜은이 언니, 이은아, 씨. 겨울장미, 예. 그다음에 양수경. 양수경 씨, 이지연 씨, 도성. 이지연 씨, 김희애. 없다니까 나는. 또요. 김혜림. 디디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 유명하셨던 분들 다 맞춘 것 같아. 아니 어떤 분하고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품. 윤신혜 씨. 아니 근데 진짜 공부가 돼요. 네. 같이 호흡을 맞추면, 예. 입을 맞추면 예. 정말 공부가 돼요. 윤신혜 씨 같은 경우는 윤신혜 씨 맞아. 강하게 나오는 걸 아니까 같이 공연해. 안 돼. 아니 진짜 대박 사건이네요. 화려한 가수의 길을 걸은 것도 모자랐죠. 아니 정말 저 네로라는 여자 가수분들과 이제 호흡을 맞춰온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아니 이용렬 씨한테 왜 반말을 하지 않은데 네. 저 두 분 71세 동갑내기입니다. 그냥 전영록 씨가 누가 의문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영원한 오빠라고 불릴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1980년대 전성기 시절에 원조 꽃미남이었고요. 그 당시의 스타일링을 보면은 긴 생머리, 부드러운 미소,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잠자리 안경에 항상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걷어올리고 맞아요, 있죠. 맞아.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수많은 트렌드를 이뤘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인기 가수뿐만 아니라 음악적 재능이 상당했다는 거죠. 네. 스타성, 음악성, 대중성을 모두 갖춘 남자 솔로 가수였기 때문에 그와 입을 맞추려는, 함께 노래를 부르려던 여가수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 사이에서는 전영록 씨와 듀엣을 하면은 그야말로 대박이 난다,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김묘성 기자님. 전영록 씨 활동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서 이제 나이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사실 여기서 내숭을 떨 수도 있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머나. 저는 모든 활동에 거의 다 기억이 나거든요. 와. 불티 같은 경우도 부를 뻔했는데 참겠습니다. 노래도 있고요. 사실 네. 가수로서는 이 떼창의 원조라고 불릴 맞아요. 정도로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오빠 중에 오빠였었고, 그랬죠. 맞아. 그리고 또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뭔가 젊은 세대 아이콘으로서도 자리매김을 했던 그 모습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역시 DNA가 달랐다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유명 배우 황해, 그리고 어머니는 가수 백설이 씨였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데뷔를 했을 때부터 스타 2세로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배우 아버지께서는 너는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가수 어머니께서는 너는 가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의 사이가 그래서 약간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와. 그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전영록 씨의 또 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무려 데뷔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윤신혜 씨, 네. 가수 윤신혜 씨의 노래도 알고 있는데 부르지 않겠습니다. 윤신혜 씨와 함께 듀엣을 하게 됐어요, 전영록 씨가. 오. 근데 그 무대를 보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너를 이제 가수로 인정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듀엣에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전영록 씨인데, 네. 특유의 케미를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상대방의 입술을 많이 본다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 듀엣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입을 떼는지 닫는지 특유의 눈치 코치가 필요한데, 서로를 향한 배려가 아주 능력이 출중했었기 때문에 듀엣으로서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허준 변호사님, 이거 검증 들어가야 돼. 이거 변명 아니에요? 상대 여가수의 아니 노래 부를 때 호흡 맞추려면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입술을 바라 혹시 엉뚱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왜 눈맞춤이 아니라 입맞춤인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수들이 듀엣을 하는 걸 볼 때 그냥 귀로 서로 자기의 파트만 부르면 화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의 입장이고, 이런 대단한 가수들은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전영록 씨와 같이 듀엣을 하는 게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던 그 배경은 네. 비단 인기뿐만 아니라 전영록 씨가 바로 이런
입맞춤까지 하면서 상대를 정말 많이 배려하고 높이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을 주고받는 듯한 듀엣을 보여주는 걸로 유명한 전영록 씨인데 네. 곡 해석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감정선도 잘 잡아줘서 상대 보컬의 매력이 극대화되게끔 잘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바로 이 입맞춤을 통한 세심한 노력이었는데 상대 가수의 호흡 짧은 기름 그리고 센 것 약한 것 다 봐야지 같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이야. 거예요. 언제 그 가수가 숨을 들이쉬고 다음 가사를 시작하는지 그걸 입술을 보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어허. 정말 대단한 가수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처음 알았네요. 눈 맞춤으로 하는 게 호흡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입술을 보면서 그 호흡을 맞춘 덕분에 야 역시 명곡도 탄생하고 정말 대단한 이 듀엣도 탄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실력 녹슬지 않았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처럼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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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아니 진짜 이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만 잘 하기에도 어려운데 뭐 아까 우리 김묘성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기 전영록 씨가 나왔던 돌 플러스 아이라는 영화도 많이 봤고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도 듣고 자랐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천재란 수식어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의 아이돌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전용록 씨 시대에는 정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뭐 라디오 진행자, DJ, 뭐 연출자 이렇게 다방면의 역할을 두루 잘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작사, 작곡까지 무척 많이 했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가 있습니다. 네. 히트곡이 뭐 셀 수 없을 정도의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노사연 씨와 같이 듀엣을 했던 그 나를 잊지 말아요. 원래 이 노래는 연기자인 김희애 씨가 불렀던 그랬었죠. 노래인데 네. 김희애 씨가 과거에 그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영록 씨가 아주 예전부터 구상해왔던 노래를 군대에서 완성을 했었는데 남한테 그러니까 노래를 준 게 이 곡이 최초였었다 그래요. 나를 잊지 말아요를 줬었고요. 그리고 세미트롯이라고 불렸던 얄미운 사람, 또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 요거는 데뷔한 지 한 2년 차에 전영록 씨한테 노래를 받아서 메가 히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등을 하면서 골든컵을 수상하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곡 빨리 보여줘. 빨리 마지막 곡 중요한데 빨리 마지막 곡 마지막 곡 빨리 마지막 곡 그것도 이거 어떻게 많이 뵌 분인데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목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뭐 이런 노래 등등 해서 근데 주로 그 노래들이 우리 백천이 형님도 동안이시다 진짜. 대박 사건 네네. 1989년도에 만들어진 노래들이 네. 무척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재주를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주 앞으로도 많은 후배 가수분들에게 재능 기부로 한번 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왕성한 활동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오랜만에 듣는 김민종 씨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김민종 씨를 TV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활동을 진짜 안 했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난 오늘도 너무 괴로워하는 나를 달래보고 있지만
여행 가시나 봐요? 피렌체로 오세요. 그이도 좋아할 거예요. 엄청 보고 싶어 했으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예전에 김민용 씨는 기대야 이제 노래방에서 막 많이 불렀는데요 진짜.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가리 끓는 소리 죄송해요. 저녁 시간인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영상 보니까 후반부 영상 보니까 김민종 씨 오랜만에 뵈서 좋은데 어디 여행 갔어요? 여행 간 게 아니라 출장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에?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민종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블루라는 그 듀오를 통해서 90년대를 그랬었죠. 풍미했던 청춘 스타의 대명사로 활동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전히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맞아요. 그런 또 인정받는 맞아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쭉 저희가 봐왔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렇게 사실 눈에 띄는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앞서 보신 영상에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어허. SNS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영상에서 김민종 씨가 포착이 된 건데 와, 간지난다. 대박 무려 사건. 조회수가 3천만 회를 기록했거든요. 3,000회와 만회를 합친 거죠 그냥. 3천만 대박 회입니다. 사건 3,000만 회요? 네, 장발의 머리 스타일에 수염까지 기른 모습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머나.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행을 훌쩍 떠난 게 아니라 주연 배우로서 영화 피렌체 촬영을 하러 간 모습이었어요. 와. 이 작품에서 뭐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찾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아하. 하는데 중년 남성의 고독함이 카메라 밖에서까지 느껴진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거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와. 무려 20여 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선언한 김민종 씨입니다. 야, 근데 솔직하게 왜냐면 시청자분들께서 솔직해야 되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솔직히 꽃미남의 매력은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지만 야 장발의 수염 또 다른 매력이네요 진짜. 분위기가 있네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꽃미남과였다면은 이제는 세월의 중후함이 묻어나는 그런 또 깊이가 있어진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배우 예지원 씨와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 아주 또 뜻깊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민종 씨가 주연한 이 영화 피렌체, 네. 이 영화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제에서 무려 3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진짜요? 전해졌습니다. 우와.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제의 본래 명칭은 글로벌 스테이지 헐리우드 영화제라고 합니다. 네. 장편 영화,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모두 초청을 해서 그중에서 신진 영화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목적을 가진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인가 보네요. 상 받는 모습. 그렇습니다. 무려 3관왕의 영예를 차지한 김민종 씨. 이번에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탈리아 그 피렌체를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풍광까지 보실 수 있는 이 영화에서 아주 그 내면 연기를 선보였다고 해서 호평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11월 중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진짜예요? 네.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이제 11월 다음 달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3관왕을 했다면 이거 뭐 국내 개봉하면 이미 그냥 국내 영화제에 다 휩쓰는 거 아니에요, 김민종 씨가? 일단 현재까지의 이 인지도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예술 영화잖아요. 장편 상업 영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업적 성공이 그렇게 크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김민종 씨는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국 예술 영화에 대한 애정 하나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실제로 노개런티로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작품의 진정성과 예술 영화에 대한 애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피렌체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요즘 사람들은 다들 날이 서 있고 어딘가 뾰족할 때가 맞아요. 많은데 맞아. 이 영화를 통해 둥글고 유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야, 이거 딱 가슴에 와닿는 얘기네요. 김민용 씨를 보면서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간다.
멋지게 익어간다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다음 달 개봉하게 되면 저 영화 보러 가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뉴스파이터도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하면 저런 세상에 저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진짜 말이 안 되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부부입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 이야기인데요. 네? 최근에 MBN 프로그램 렛츠고 파크골프 환상의 짝꿍이 아니라 환장의 짝꿍에 출연을 하면서 네. 이 찐 피부에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허. 촬영 현장을 완전히 웃음바다로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일단 잠시 뒤에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요. 네. 홍서범 씨 누구나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곡을 직접 쓰고 노래를 하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작곡 능력이 너무 대단한 분인데 사실 홍서범 씨가 작곡한 곡들 너무 많을 겁니다. 뭐 내 사랑 투유, 그리고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보다 3년 먼저 발표된 한국 최초의 랩곡 김사과, 또 홍서범 씨 홍서범 씨 작품이요. 정말 이거 되게 유명한 맞아. 네, 맞아, 최초의 거의 흑인 음악에 가까운 네. 이 곡을 선보였던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작곡가였는데, 그치만 뭐니 해도 1980년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 데뷔한 곡 블로리아, 야. 이 한국 록음악의 한 획을 그은 곡이죠. 그렇죠. 금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혜성같이 가요계에 데뷔를 했었는데 여기서 일단 그 곡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들어보고 가시죠. 네네. 아, 잘한다. 내 마음을 날려봐 저 들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불면 야 불이 짙다 불러리라. 그 노래 형이 몇 살 때 작곡한 거야? 21살. 가사가 선배님 너무 좋아요. 여보 형이 진짜 천재야. 그때는 이게 막 걸어 다니다가도 멜로디가 막 떠올라. 버스 타고 가는데도 막 떠올라. 막 적는 거야 막. 까먹을까봐.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 막 하려고 그래도 안 나와. 그게 아니라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안 되는 거야. 제발 다른 것 좀 그만하고 그런 것 좀 해. 제발. 아니 진짜 왜 그냥 옆에서 왜 긁어요 조갑경 씨는 남편 응원해줘야지.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냥 투닥거리는 연예인 부부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조금 보태자면 요즘으로 이 천재 프로죠, 지드래곤과 미녀 가수 아이유 씨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저 기준으로는요. 거짓말은 조금 보탰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저렇게 서로 이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면서 이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네. 자, 조갑경 씨가 이번에는 홍서범 씨에게 서운한 일을 꺼내면서 다시금 두 사람 사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박미영 누나가? 미영 언니가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여자끼리 둘이 할 수 있는 좋네. 노래 딱 얘기하는 거야 언니가. 근데 이 오빠가 아예 해봐 그러더니 신경을 안 쓰더라고. 누나는 그럼 내심 좀 써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나한테 곡 부탁을 안 했어. 그 부탁한 거야 나한테? 죄송한데 그 몇 달 만에 대화하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 형은 뭐 그 당시 어쨌든 약간 노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 오빠 나 아니면 진짜 완전 야, 큰일 나죠. 총각 아니야. 노총각이지. 나 좋아하던 여자들 엄청 많았어. 아유 전화 좀 꺼. 전화기도 조그맣게 해놓지도 않고 아주 창피해 죽겠어. 이거 진짜 동지인가요 적인가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부부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현실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저렇게 투닥거리는 것도 잠시였고 함께 출연했던 출연자가 이제 아마 물어봤나 봐요. 어디에서 그렇게 끌려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는 이제 칭찬이 나오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본인한테도 잘해주고 따뜻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끌렸다고 하는데 네. 나한테도 정말 잘해줬지만 딸들한테도 참 좋은 아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내한테 잘했다면 지금은 아버지로서 정말 좋은 아버지 역할을 딸들에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마 이제 저 자체 뭐 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공감도 주면서 사랑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또 많은 또 재미난 얘기 들려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호텔 나올 때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막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좀 어질러피고 나와도 되는데 안진용 기자님 펜션 나올 때는 뭐 진짜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뭐 이거 청소할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죠. 청소를 왜 해야 되지 내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요,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에 자신을 펜션 사장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숙소 퇴실 시에 설거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객이 격하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서 아니 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묵는데 직접 설거지를 해야 되나라고 대거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펜션 사장은 그러면 우리 펜션은 오지 말아라. 퇴실 전에 드신 그릇 설거지 꼭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큰 화제를 모았고요. 온라인상에서 숙박비를 지불을 했는데 투숙객이 직접 설거지, 분리수거, 침구 정리 등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맞아요. 저 갑론을박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현재 진행형일 수 있어요. 근데 저 갑론을박은 지난 6월에 올라왔던 글에 대한 갑론을박이라는데 다시금 이제 와서 한 넉 달 지난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김효선 기자님? 네,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펜션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대요. 공지가 유료 옵션에 대한 공지였습니다. 유료 옵션의 제목은 클리닝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요. 여유로운 아침 공기 어떠세요? 청소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3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청소를 하지 않으시려면요. 추가 결제하시면 됩니다. 37,000원 주시면 돼요. 라는 소식으로 보이죠? 어머나? 아니 근데 펜션 청소 안 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해해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러면 돈 내세요. 37,000원 내면 청소할 필요 없어요. 맑은 공기 아침에 펜션 나가 이렇게 쓰고 싶죠. 좀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치고는 금액이 너무 크네요. 네. 좀 37,000원이면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호텔을 가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입실 늦고 퇴실은 빠르고 청소까지 해야 된다니 이렇게 궁금증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쉬려고 여행을 갔지 청소하려고 여행 갔나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혹시 펜션에서는 청소를 하고 나와야 되나? 설거지는 물론 다 분리수거 하고 나와야 된다. 헌법에 나와 있나요? 헌법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에도 이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허. 오히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요. 공중적객업자, 그러니까 펜션 주인한테 청결 유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 펜션에서는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와야 되냐? 바로 사적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보통 펜션에서 이용 수칙이다라고 하면서 고지해주는 내용 안에 퇴실 시에는 설거지와 침구 정리 그리고 내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이용 수칙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펜션 원래 처음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게 펜션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는 일부 손님들 때문에 이 고급 펜션도 점점 고급화를 그렇죠. 추구하면서 이런 의무를 좀 강하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또 너무 과도한 청소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용 계약은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소비자가 이걸 선택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펜션 업자들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허지원 변호사님 말씀 딱 맞아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펜션 업주분들도 적정선이 지켜야지 서로가 감정 좋게 놀러 갔다가 서로 감정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적정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쾌적하게 깨끗하게 좀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추석 전날 지금 연휴에 달콤한 시간을 갖기도 뭐하는데 밤 바다의 추격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명석 기자님? 네, 추석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지난 5일 밤에 충남 태안의 앞바다에서 보트와 함정 간의 추격전이 펼쳐졌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 어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보트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밤바다를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해경 항공기가 보트를 향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조명을 비추자 방향을 확 틀어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보트를 해경 함정이 밀어버릴 듯 압박하기도 하지만 보트는 멈춰 세우기는커녕 밤바다를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의 해경 함정이 쫓는다는 건 저 작은 보트, 작은 선박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했다는 거 아닐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미확인 선박이 발견된 건 지난 추석 전날 밤 11시 38분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죠. 네네. 육군 레이더 기지에 포착됐는데 그 직후 해경과 육군 경비함정 10척이 합동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보트 주변에 에워싸고 세우라고 명령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보트 선내에 실려있던 물품들을 던지면서 추격을 피하려 전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안 멈추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김연주 평론가 저게 누가 타고 있어서 누가 타고 있는데 지금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된 심야 추격전은 약 2시간여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새벽 1시 43분, 때마침 추석날 새벽이었어요. 아하. 이때까지 멈추지 않고 질주하던 이 보트는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문자가 긴급하게 발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나. 보트에는 중국 국적의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어허. 검문 검색 과정에서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허허, 저 보트를 멈춰서 잡고 봤더니 타고 있던 사람들이 중국인 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밀항이죠. 이들의 해경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난 5일 아침 10시쯤에 중국 산둥성에서 길이 3m, 길이 7m, 폭 3m의 레저용 보트를 타고 출항해서 미립국하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네. 8명 중 7명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붙잡혀서 추방당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해경이 이들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상태입니다. 진짜 저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처벌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다급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추석 전날인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눈에 한 남성의 이상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남성 도로 위에서 아이의 몸을 흔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중앙 안전지대에 멈춰선 차량. 자, 한 남성이 다급하게 몸을 흔들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어머머. 지금 빨간 원안이 보이시죠? 그죠, 네. 자세히 보니까 아이를 안은 채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 경찰차를 발견한 남성은 다급하게 손짓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김효성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네,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구하러 도와주러 온 경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차 운행 중에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게 됐다. 어머, 그래서 세상에. 호흡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준비됐습니다. 아, 네네. 복부 압박 위치를 재빨리 확인한 경찰,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아이는요, 기도가 막혀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어머나, 모습 어떡해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 온 힘을 다해서 응급처치를 반복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3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아이가 입에서 사탕을 뱉어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도로 위에서 피어난 따뜻한 구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진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얼마나 진짜 걱정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이젠 다 끝났다고 잘했다고 달래줬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고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임리히법을 익혀두었는데 순찰 중에 이런 상황을 마주할 줄은 전혀 몰랐지만 침착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무사히 살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최명기 원장님 궁금한 게 그 전에 아이 아버지도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하임리히법 비슷하게. 근데 그게 뒤에서 무조건 당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정확하게 위치가 있나 봐요. 일단은 앉듯이 위치를 잡고요. 그런 다음에 주먹을 갖다 한 손은 주먹을 갖다 심장이랑 배꼽 사이에 놓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먹의 위를 다른 한쪽으로 이제 잡습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힘을 줄 때 굉장히 위로 압박을 해서 올리듯이 힘을 줘야 되는데 아버님이 약간 자세가 좋지 않았고 아무래도 본인의 따님이다가 보니까 거의 앉는 자세이지 위로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압박을 세게 못했군요. 네. 딸이 다칠까 봐 그렇죠. 네네네. 그랬던 거군요. 아이고 세상에. 어쨌든 경찰분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소중한 또 생명을 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